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월 15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제네시스는 15일 킨텍스에서 열린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GV80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완벽하게 담아낸 외관과 편안하고 깔끔한 내부, 다양하고 매혹적인 컬러 등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사항을 갖췄으며 노면 소음 제어 기술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는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대형 럭셔리 SUV를 목표로 GV80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도하는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네드 서울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기아차의 중장기 미래 전략인 플랜 S를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플랜 S의 첫 단추로 내년에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11종을 출시해 모든 차급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5%로 높여 지난해 2.1%였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취득해 14년 연속 2위에 올랐습니다. 15일 미국 특허정보업체 IFI 클레임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33만 3,5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미국 IBM이 27년째 1위를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2,805건의 특허를 취득해 6위에 올랐고 기아차는 전년 대비 58계단 뛰어올라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 패널 채널을 분리해 내부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2020년형 무풍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스탠드형과 벽걸이 와이드 신제품에는 패널을 직접 분리해 에어컨 내부 블레이드까지 청소할 수 있는 이지 케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무풍 에어컨 스탠드형 제품 하단부 아트 패널도 업그레이드해 헤링본 패턴을 포함한 9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벽걸이 와이드에는 빅스비 기반 음성 인식과 모션 센서가 추가됐습니다. 한지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16.2% 증가한 91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조 5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습니다. 한지는 지난해 택배 사업 성장과 물류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는 주요 택배 터미널의 설비 확충과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항과 광양의 신규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등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왔으며 2023년까지 택배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설비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5일 창립 15주년을 맞는 제주항공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내 항공업의 3위 굳히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은 통상 창립 기념일을 맞아 그해 기단과 노선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현재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으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부채 비율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업계 빅3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경기 강명시 소아리 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잠정 합의안에서 추가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사내 복지기금 10억 원 출연과 휴무 조정,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 운영 합의 등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에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9종의 신차와 6종의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4일 EQ 푸처 전시관에서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벤츠는 이 자리에서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와 EQ, AMG와 마이바흐 등 브랜드를 아우르는 9종의 신차와 6종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